나는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많다. 먼저 당신만의 인생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와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 세세한 시간표가 없다면 말이 안 된다. 일의 순서를 정해놓고 계획표를 들고 건설 현장에 나가는 건축가처럼, 또는 바닷길을 세밀하게 표시한 지도를 들고 선박 운행에 나서는 항해사처럼 우리 삶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의 요청에 선뜻 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그게 무슨 뜻이냐며 눈을 크게 뜰 뿐이다. 설계도는 목적에 맞게 부분별로 각각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게끔 그려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건축이나 기계는 서로 협력하는 방식을 토대로 고안된 각 부품의 합이다. 이런 설계 원칙은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지 세밀하게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표를 세운 사람에게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하다. 살아가면서 이런 원칙을 착실히 지키면 삶의 무게로 인한 부담과 압박이 줄어들고 그만큼 혼란도 적을 것이다. 사실 훌륭한 설계도가 있어도 환기시설이나 수도배관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흔하다. 심지어 외벽에 심하게 금이 가서 비가 오면 빗줄이 줄줄 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아예 설계도조차 없이 지은 건물은 얼마나 엉망일까. 얼마 전 잘 나가는 기업의 CEO가 부부 사이의 갈등 문제로 내게 도움을 청했다. 남자의 말인즉슨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보며 그는 할 말을 잊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의 요구는 누가 봐도 타당했다. 남자의 삶에서 비즈니스를 제한 나머지 측면은 모두 엉망진창이었던 것이다. 회사에서는 매사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 밖에서는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업무를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을 하며 술을 마시고 이따금 업계 파트너들과 도박에도 빠지곤 하는 그였다. 여기다 아내가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여자 관계가 매우 문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개인적인 사생활이 난잡하니 아내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삶을 나름의 설계도에 따라 착실하게 이끌어간다면 많은 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해 주었지만 그는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참아줘야 한다며 오히려 아내를 비난했다. 물질적인 성공을 거둔 보상으로 화려한 집에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최고의 인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뚜렷한 인생 목표는커녕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허둥대며 달려가는 경우가 더 많다. 한마디로 인생 설계도 없이 이뤄낸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삶이 돌아올지는 보나마나 앞서 소개한 기업의 CEO 역시 그랬다. 얼마 뒤 지인을 통해 그가 끝내 이혼했으며 회사 역시 외국 기업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겨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이런 삶에 빠지지 않고 인생 설계도에 따라 착실하고 분명한 발걸음으로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 당신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장단기적인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라.
설계도는 세밀할수록 좋고 나름의 철학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하여 시간표를 짜야 한다. 설계도는 자신이 만들어야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비전을 담아내는 일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설계도를 그리면서 성공으로 가는 최단 시간이나 지름길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 자체가 고단한 노력 없이 열매를 얻으려는 태도이니 결과는 보나마나다. 그러니 사다리를 오르듯 맨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는 자세여야 한다. 인생 설계도라고 하면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의 과정이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지 않다. 일단 자기 수준이나 여건에 맞는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착실하게 이뤄나가면서 다음 목표로 이행하면 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현재 30세 직장인으로 15년 뒤에는 기업 경영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치자. 경영자가 되려면 그만한 소양과 자질을 갖춰야 하고 전문적인 식견도 필요하다. 단순히 원하고 꿈꾸는 것만으로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15년을 3년 단위로 해서 5단계로 나눠보자. 1단계인 첫 3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자. 이렇게 1단계를 공부에 열중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 수준의 식견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3년의 2단계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 이때부터는 공부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그간 쌓은 실력을 증폭시키는 시간으로 삼아라. 전문 학교에 들어가 더 많은 지식을 쌓는다든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선배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면서 미래 비전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동안 자신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실패는 더욱 아니다. 이런 때는 목표를 바꾸거나 방법을 수정하면 된다. 이때 그동안 쌓은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2단계까지 진출했는데 방향을 바꾸게 된다면 그래봤자 아직 30대 중반으로 45세까지 기업 경영자가 되려는 목표는 충분히 가능한 시기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후학들에게 착실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무엇이든 소중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 한 송이의 포도, 한 알의 사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사과를 갖고 싶다고 말하면 나는 당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할 것이다. 먼저 꽃을 피워야 하고 다음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다음엔 무르익게 만들어야 한다. 열매 하나조차 단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당신은 인간의 마음의 열매를 그토록 짧은 시간에 손쉽게 지니고 싶어 하는가? 문제는 착실한 계획이고 지치지 않는 꾸준함이다. 설계도대로 진척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조급해하지 마라. 그때그때 수정하고 첨삭하면서 사다리를 오르듯이 꾸준하면 된다. 관건은 자기만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성실함이다.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런 습관이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씩씩한 발걸음으로 자기 인생의 여정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세 번째 기술이다. 성공의 기회는 실천하는 자에게만 온다. 세상에 수많은 위인,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처음부터 성공하고 계속해서 성공하고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있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감사하게도 거의 없다. 실패한다는 건 성공으로 가는 당연한 과정이고 누구나 겪는 성장통이다. 인생이란 결국 성숙해지기 위한 고통의 연속이다. 상처 없는 성장은 없다. 사람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냥 해라. 할 뿐이다. 하기 전에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자. 성공의 기회는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열매다. 못한다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하는 행동, 안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모든 결과의 시작은 생각이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라.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인생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켜준다는 교훈만 남는다. 30대가 되어 10대 시절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 보라. 대부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작은 일이었다. 지금의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또한 지나간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잘 되고 있는 사람,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라.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라.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될 때까지 하는 거다. 10번, 20번, 30번, 100번 될 때까지 한다. 나중에 알게 된다. 진짜 안 해서 안 됐다는 사실을. 이후에는 넓어진 세계관과 수많은 경험으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누구나 자신은 정말 열심히 산다고 착각한다. 열심히라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 결과가 없는 노력과 증명되지 않는 노력은 허상이며 자기 위안이다. 실천 목표를 숫자로 정하고 매일 그 숫자를 달성해 가는 것이 열심히의 올바른 정의다. 목표가 높은 인생은 지루할 틈이 없다. 당신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가슴이 뛰는 긍정의 목표이길 바란다. 왜 실천하기가 힘들까? 생각은 안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천을 하지 않기 위한 타협점을 찾는다. 생각은 깊게 하는 거지 길게 하는 게 아니다. 72시간, 단 3일 정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자. 모든 생각의 결과는 실천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계산하고 예측한다고 과연 맞을까?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이미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피드백을 통해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보완점을 마련하고 있다. 성공하려면 행동이 빨라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질러라. 단 같은 실수를 절대로 반복해선 안 된다. 기록하고 보완하고 다듬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말고 제발 그냥 하자. 자신을 믿어라. 확언해라. 생각대로 된다. 나는 살아있음에 이미 성공했다. 나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로 정말이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남편이다. 나는 불가능한 꿈을 갖고 매일 순간에 최선을 다해 몰입하는 사람을 살겠다. 나는 무한한 긍정과 뜨거운 열정의 에너지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기록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전부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전부 이룰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매일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은 부어있고 피부는 엉망이고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월급은 70만 원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텨낼 힘이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나?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성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적고 매일 읽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조금씩 용기로 바뀌었다. 나 스스로 자신감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느꼈다. 어느 순간 확언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 안 하고는 못 베길 정도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같은 말로 확언을 하기 시작했다. 긍정의 말로 확언을 하자 아침을 시작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루 2번, 시작과 끝의 확언이 망가졌던 내 인생을 조금씩 바꿔주었다. 늘 하던 대로 살면 늘 어떤 것만 얻는 법이다. 지금의 연봉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다. 그 숫자를 바꾸길 희망한다면 하던 대로 하되 하지 않았던 걸 추가로 해야 한다. 단언컨대 나는 확언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고 확신한다. 이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내 소득은 급격하게 우상향했다. 당신의 뇌가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하고 몰입하게끔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라. 그것은 생각과 말과 기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매일 자필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 목표에 집중하고 확언으로 말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멘탈을 바꾸는 힘, 체력을 키우는 힘, 결국 성공도 큰 성공이 아닌 작은 성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정말 사소해 보이는 확언의 루틴에서부터 성공이 시작된다. 당장 자신만의 확언 멘트를 작성하고 매일 잠들기 전과 일어나고 나서 거울을 보며 말하라. 기적은 자신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온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자기 성찰. 나의 소망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탁월함을 향한 노력이 끝나진 않는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느냐와 상관없이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취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경험을 분석하고 잠재력과 약점을 알아내고 가능한 행동 옵션을 고려하고 위험을 계산하고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명확히 파악한다. 그들 대다수는 이것을 위해 일, 월, 분기, 연도별로 확고한 일정을 짜둔다.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잘 써야 한다는 걸 안다.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탁월함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청사진은 없다. 각자 스스로 깊이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승객인가 조종사인가? 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비행에 얼마만큼 책임감을 느끼느냐에서 차이가 난다. 승객들은 누군가에 의해 하늘을 난다. 모두가 똑같이 정해진 항로를 날고 무슨 일이 생기면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반면 조종석에 앉은 조종사는 근본적으로 비행을 다르게 인식한다. 그들에게는 비행을 지배할 의무가 있다. 그들은 항로와 비행 고도를 결정하고 모든 데이터를 알고 날씨 상황을 주시하고 달라진 비행 조건에 대처한다. 삶에서도 비슷하다. 패키지 관광객으로든 퍼스트 클래스 승객으로든 어떤 이들은 다른 이에게 조종을 맡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경로를 고민한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삶이라는 비행기에서 당신은 어디에 앉았는가? 승객인가 아니면 조종사인가? 당신이 직원이냐 중간 관리자냐 임원이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자기 성찰은 사장이나 최고 경영자만의 특권이 아니다. 생각이 깊은 직원과 생각이 없는 사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생각이 없는 직원과 생각이 깊은 사장이 있을 수 있다.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일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모든 일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크리스티아네 니슬라임 포라르트가 말했다. 그녀는 생각할 용기를 탁월함의 기본 조건으로 본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듣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할 용기, 많은 사람이 감히 생각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자기 성찰은 자기 메모리나 과몰입과는 전혀 상관없다. 또한 무조건적인 긍정사고와 자신을 응원하는 파이팅 고함과도 다르다. 자기 성찰은 드러나지 않게 우리를 보통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길로 안내한다. 미넨 비즈니스 스쿨의 스포츠 경영 교수 토트 다베이가 말한다. 각자의 활동 혹은 능력의 질은 자기 성찰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성찰을 의지와 능력 사이의 간격을 점차 줄여나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평가한다. 나는 그것을 원하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나? 그럴 자신이 있나? 어떤 자원을 투자할 수 있나? 어디에 걸림돌이 있나? 무엇이 더 필요한가? 누구와 접촉해야 하나?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나?
자신의 능력과 계획과 목표를 반성하는 습관은 개별 맞춤형 통찰을 준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딱 맞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경영 컨설턴트나 전문서적이 보편적으로 주는 격려를 훨씬 넘어서는 통찰을 얻게 된다.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직접 마주할 때라야 우리는 용기를 내고 계속 자신을 발전시키고 장애물을 알아내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탁월함의 비밀. 객관적인 관점을 위한 7가지 프레임. 농구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로지 앞으로 가는 법을 배우는 차원에서만 반성한다. 두려움을 직시하고 단계별로 극복하기. 가치와 이익을 명확히 알고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행동하기. 다른 사람의 결정이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 물론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욕구도 고려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진 않는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자아와 일치할 것이다. 1. 생각과 행동의 균형을 찾자. 어떤 이는 자주 고뇌에 빠지고 문제의 그물에 오래 잡혀 있다. 반면 어떤 이는 생각의 힘을 믿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성공은 저절로 찾아올 거야 라며 스스로 체면을 건다.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이 두 유형은 유익보다 해악이 더 크다. 보다시피 자기 성찰은 구체적 행동이 있어야 균형을 찾는다. 그렇지 않으면 성찰은 결실 없는 고뇌에서 그친다. 반대로 자기 성찰 없는 행동은 무분별한 행동주의로 빠질 수 있다. 2. 제자리를 맴도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자. 자기 성찰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정신건강에 공헌한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고뇌에 빠진다. 고뇌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코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찰하는 사람들 역시 고뇌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정 시간대 정해진 시간 동안만 글로 앱을 활용하여 코치와 함께 당신을 단단히 잡아줄 친구와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측정 가능한 결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 자신을 관찰한다면 생각이 제자리를 맴돌 위험은 줄어든다. 3. 자기 자신을 의심하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장밋빛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그 가치를 착각한다. 목표만 생각하는 단호한 관리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강압적인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적잖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활기찬 행동파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그를 열정과다로 본다는 사실을 모른다. 반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조용한 태도가 팀에 안정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당신과 다르게 평가하는 특정 행동 방식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솔직한 피드백을 받아라. 진실은 대개 자신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 중간 지점에 있다.